이번 달에 인텔이 10세대 CPU를 출시했는데 제조 공정이 14나노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 CPU도 14나노였거든요. 자, 화면을 보시면 2020년 5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인텔 코어 i9 10세대 제조 공정 14나노입니다. 코어 수는 전 세대에 비해서 2개가 늘어난 10코어가 됐고요. 스레드는 하이퍼 스레딩으로 인해서 2배가 많은 20개입니다. 코어가 늘어난 만큼 설계 전력도 125W로 늘었습니다. 제조 공정도 그대로고 코어 수는 2개 늘었는데 소비 전력도 늘어나고 메모리는 여전히 DDR4 메모리를 씁니다. 심지어 내장 그래픽도 UHD 630으로 똑같습니다. 소켓을 잘 보시면 1200이죠. 9세대를 보겠습니다. 9세대 출시일은 2018년 10월이고요. 역시 14나노입니다. 자, 옥타 코어고요. 스레드는 곱하기 2를 한 16스레드입니다. 내장 그래픽은 10세대와 똑같은 UHD 630. 메모리 역시 DDR4로 같은 걸 씁니다. 자, 그런데 설계 전력이 95W로 오히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이전 세대인데 코어 수가 적기 때문에 설계 전력이 낮게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 공정이 똑같기 때문에 코어 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켓이 1200이 아닌 1151V2입니다. 자, 한마디로 소켓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8세대를 보겠습니다. 8세대 역시 14나노. 2017년 10월 출시고요. 7세대도 14나노입니다. 6세대 역시 14나노이고요. 출시일은 2015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 공정이 14나노로 동일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인텔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세계 1, 2위를 돌려먹게 하는 기업이 인텔인데 5년 동안 제조 공정의 발전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조 공정은 그대로인데 소켓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소켓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기존 시스템에서 CPU 단독으로의 업글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인텔 10세대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까지 갈아엎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메인보드를 바꾸려면 일단 돈 10만원은 기본으로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급 메인보드의 경우는 30만원 이상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메인보드를 바꾸기 위해선 모든 부품을 완전히 분해했다가 재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직접 조립해서 쓰는 사람들은 소켓이 바뀌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면 돈도 깨지고 귀찮기 때문이죠. 물론 기술적으로 큰 발전이 있어서 소켓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누가 봐도 기존 공정 재탕에 코어 수 증가로 인한 약간의 성능 향상이 있을 뿐인데 소켓까지 갈아엎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이 이렇게 얄밉게 굴어도 AMD보다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텔이 더 삽질을 해서 AMD와 대등한 수준까지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CPU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기 때문에 인텔이 삽질을 하면 할수록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현재 인텔의 제조 공정이 14나노에 머물러 있는데 AMD는 이미 7나노에 진입을 했습니다. 2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인텔이 AMD보다 못한 기업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텔 CPU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인텔이 다 합니다. 하지만 AMD는 CPU를 설계만 하고 제작은 대만의 TSMC라는 업체에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 공정은 사실상 설계 능력이라기보다는 제조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어차피 14나노로 생산을 해도 AMD에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파운드리 업체에 위탁을 주지 않고 자신들의 공장에서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약 점유율이 AMD와 비슷하거나 밀리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무대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AMD는 라이젠 1세대부터 3세대까지 AM4라는 동일한 소켓 규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도 1세대는 14나노, 2세대는 12나노, 3세대는 7나노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AMD가 동일한 소켓 규격을 유지해 주는 것은 사실은 착하다기보다는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업은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AMD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이라도 좀 싸고 소켓 규격도 동일해서 업그레이드 하기라도 좀 편하고 그래야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같은 가격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 인텔한테 많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텔이 더 유명하니까요. 그리고 제조 공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벤치마크를 보면 거의 대부분 게임에서는 인텔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중작업에서는 AMD가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납니다. 저는 게임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AMD를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동영상 편집에서는 가격 대비 AMD가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사실 인텔은 파운드리 능력으로만 보면 TSMC보다는 좀 한참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인텔은 현재 14나노에 머물러 있고요. TSMC는 5나노대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2나노도 연구를 이미 하고 있어요, 사실. 참고로 2나노 연구는 삼성전자보다도 빠릅니다. TSMC가 반도체 생산 능력만 놓고 보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인텔은 아예 순위권에도 없고요. 삼성전자는 TSMC의 3분의 1밖에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AMD를 비교할 때는 칩의 설계 능력만 볼 것이 아니라 제조 능력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칩 설계 능력으로 보면 인텔과 AMD의 싸움이지만 제조 능력으로 보면 인텔과 TSMC의 싸움이 되는 거죠. 자, AMD는 세계 최고의 제조 능력을 가진 TSMC에게 생산 의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텔보다는 AMD 공정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이 이런 여유를 못 부리도록 AMD가 확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텔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데스크탑 시장에서는 AMD 라이젠이 대박을 쳤어요, 사실. 그래서 점유율을 많이 좁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버 시장이에요. 서버 시장에서는 인텔의 점유율이 95%입니다. AMD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게 5%예요. 그전에는 2%대였습니다.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텔이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거고요. 인텔이 굳이 TSMC의 위탁 생산을 맡기지 않은 이유가 이런 자신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텔이 똥줄을 타서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전력 질주를 하게끔 AMD가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인텔이 14나노 공정에 5년 이상 정체되어 있는 것은 자만심 내지는 자신감에서 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를 못 부리도록 AMD가 엄청나게 추격을 해야 됩니다. 인텔과 AMD가 피 터지게 싸우는 그림이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